RP의 책방.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 첫 번째 챕터.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다. 두 번째. 자기 연민의 크기와 상처의 깊이는 비례한다. 상처로 피폐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삶의 계획들이 차례로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어긋나버린 오늘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삶에서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누구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도착점을 결정한다. 우리 삶은 시시각각 내리는 선택의 총합이다. 우리가 한 선택들은 우리 삶의 향방을 결정짓는 좌표와 같으므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언제나 치열하고 냉혹하다. 중요한 것은 난관에 부딪히고 상처를 받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비관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처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없이 본다. 인생에서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막연한 느낌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다. 어느 날 무심히 바라본 하늘이 온통 석양으로 물들어 있는 장면을 본다거나 길가의 핀 꽃에 나비가 살포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그 광경에 취해 순간적으로 인생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날은 그저 이유 없이 행복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창고 속에는 나쁜 일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남아있어 좋은 일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서 회한이 남는 것이다. 상처를 받으면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상처의 후유증을 계속 앓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처는 조금씩 옅어진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은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다. 상처받은 내 처지에 대한 스스로의 연민이 클수록 우리는 상처에 얽매여 살게 된다. 자기 연민의 크기와 상처의 깊이는 비례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우리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 또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심리 중 하나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의무감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이는 일에도 적용된다. 사랑, 가족, 일. 이 모두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 오히려 불행과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독일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하인리히 벨의 노동윤리의 몰락에 대한 일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다. 유럽의 어느 항구 부둣가에 한 늙은 어부가 고기를 잡고 일찍 들어와 자신의 배에서 졸고 있었다. 이때 도시에서 온 관광객이 관광을 하다가 고기를 잡기에 좋은 날씨인데도 고기는 잡지 않고 졸고 있는 어부를 보고 왜 고기를 더 잡지 않는지를 물었다. 어부는 모레까지는 나가지 않을 정도로 잡아서 나가지 않는 거라고 대답했다. 관광객은 어부의 너무나 소박한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 더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면 범선을 사고 공장을 짓고 레스토랑을 차릴 수 있지 않겠냐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은 돈을 많이 벌면 이 항구에 편히 앉아서 햇빛을 즐기면서 바다를 감상하며 졸고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노인 어부는 자신의 삶에서 일과 휴식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일상을 선택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정해진 규칙과 성과에 목숨을 걸고 일에 매달려 산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더욱이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좌절과 시련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관계의 틀에 얽매일 때가 많다. 한쪽이 밥을 사면 다음번에는 다른 한쪽이 밥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만나러 그쪽으로 가면 다음번에는 그가 이쪽으로 만나러 와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인 것처럼 생각한다. 또한 내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아줬으니 그 사람의 글에 짤막한 댓글이라도 달아주어야 앞으로 내가 올리는 글에 반응을 해줄 것 같고, 지난번 그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그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심리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관계의 원칙으로 은근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균형 관계가 깨지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마음에 없어도 의무적으로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의무감이나 원칙에 매달리다 보면 자신에게도 스트레스일 뿐만 아니라
보상받지 못하면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조임과 풀어짐, 갈등의 해결은 통용되는 원칙보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원칙과 규칙에 매달리다 보면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칙대로 흘러가기보다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고 마음먹은 대로 될 때보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 그래서 언제나 수정과 변경을 대비해야 한다.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상처를 덜 받고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 상처로 인해 어긋나는 일상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기억만 남게 마련이다.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타인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삶을 위한 플랜을 세우고 행복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남들이 모두 따르는 원칙이 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수정하고 변경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해피엔딩을 기대한다. 주인공 남녀가 고난 끝에 사랑을 이루어야 기분이 좋고 불행했던 주인공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야 왠지 보람을 느낀다. 개 중에는 일부러 엔딩을 미리 알아보고 보는 사람도 있다. 불행한 결말을 보면 자신도 불행한 느낌이 들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한 해피엔딩에는 소극적이다. 상처로 인해 일상이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내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내 안에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상처에 대해 잘 알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아픈 만큼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준비를 위해 먼저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와 마주할 필요가